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회가 사흘 동안 전원회의를 개최해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어떤 의안에 대한 집중 토의를 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구, 선거 방법, 비례대표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안을 도출하기 위한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 회의 직전에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을 30명을 줄이겠다 안을 제시했지만은 아무런 메아리가 없고, 그 다음에 김진표 의장은 얼마 전에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를 50명 늘려서 350명으로 하자 그래가 그냥 벼락치는 소리에 그건 들어갔고, 그저 그런 정도로 유야무야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떤 것이 국회 선거의 개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 주재 외신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외신 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저도 한때 20여 년 전에 그 외신 기자 클럽에 한 2차례 불려간 일이 있는데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원했는지 그쪽에서 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거기에 일단 등장을 했는데, 그 뉴스를 접해본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우선 그 외신 기자 회견장에 본인이 자원했다고 한다면 그건 보통 배짱이 아니고 보통 뻔뻔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든 외신 기자회견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많은 질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거 뭐 한 3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신 때문에 이 5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는데 그 당신이 굉장히 위험 인물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허허허허 하고 헛웃음을 웃는 것으로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안 문제는 집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뭐 이런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인물로 외신 기자들에게 이게 단정된 것이지요. 둘째로는 당신에게는 이미 기소된 사건이 2건이나 있고 엄청난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수치스러운 일. 본인이 수치스럽다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 대목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셋째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서울 시내 곳곳에 이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의 독도를 팔아먹었다. 독도 문제를 일본에 양보했다. 이런 프랑카드가 아주 질비하게 걸려 있는데 이게 대표 생각이냐 하는 질문에 그것은 괴담 수준의 일이다. 본인도 그것이 괴담이란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본인의 지시와 지령에 의해서 서울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민주당 국회의원 당원협의회가 있는 곳에는 전부 그걸 당비로 붙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본인이 이걸 괴담이라는 걸 실토한 셈이 됩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의 전말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첫째, 우리 국내 언론, 국내 기자들의 태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사태가 오래 끌다 보니까 여기에 만성적으로 대처하다가 피로감에 젖었는지 야무진데가 전혀 없어요. 물론 언론 중에는 이 공중파나 종이신문 중에 이재명 편을 든 기자들도 많고 하지만은 외신 기자들 눈에 이 한국 언론 그리고 한국 기자들의 태도와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하니까 조금 몸이 오싹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언론이 좀 더 언론답게 매섭게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 개딸들이 두려워가지고 할 소리를 이게 모기 소리만큼 이렇게 내지르고 있다. 지난 주일에 광주 직할시에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배석했던 광주시당 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 제가 이름을 깜빡했습니다만 이런 얘기한 거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광주 민심은 메말라가고 있다. 메마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 또는 상승한 채로 유지되고 있어요. 국민의힘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이 말은 당신은 민주당의 곁가지니까 있으나 마나하고 오히려 해독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빨리 비켜라 이 소리입니다. 그거를 아주 애들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진 이 전라도 출신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수도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직설적으로. 그만두라고 얘기해요. 외신기자 클럽에서 이런 창피를 직설적으로 좀 얘기를 해요. 직설적으로. 뭘 두려워합니까? 개딸을 두려워해요? 개딸 이상의 응원군들이 그대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어제 이재명 대표의 외신기자 클럽은 이 나라의 수치다.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정과 사범에 욕설 파문에 두 사건이나 기소가 되고 계속 기소될 것이 대개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의석 과반수를 점하는 야당 대표로 선출되고 있느냐? 국민은 이 사실을 묵인하느냐? 이거 정말 나라의 수치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도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이 날 이유가 없지요. 그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든지 비례대표를 없애라든지 선거구 조정을 중대 선거구제를 하라든지 이게 전부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것이니까 전부 반대요. 속셈으로는 그냥 이 상태대로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행수록 공천만 되면 또 될 수 있다 이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맡겨가지고 무슨 선거구 개혁이 되고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고 비례대표제가 없어지고 이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뻔하지 않습니까? 결론이. 그러나 답답한 마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지금 300명인데 어느 수준이 온당하냐. 김기현 국힘당 대표는 30석을 줄이자 그냥 던지고 말았어요. 그걸 말하려고 그러면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총의로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그 107명이 가는 국회의원들이 그게 동의하는가 보다인데 대표가 한마디 던지고 나서는 오리무중이 돼버렸어요. 김진표 의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석 늘리자고 하는 얘기까지 한 일이었는데 그럼 어느 수준의 의석이 우리 헌법에 합치하느냐. 제가 이 유튜브에서 제가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의 조문은 가급적이면 언급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 기껏 한다는 게 헌법 46, 헌법 8조 정도인데 오늘은 조문을 인용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41조 국회의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1항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로 뽑는다. 국회의원의 정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수와 선거 방법, 비례대표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평등, 보통, 비밀 선거. 그러니까 보통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 표가 등가치가 있다는 소리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소리. 그리고 그 투표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그렇게 뽑혀야 된다. 그리고 숫자는 200인 이상이다. 그러니까 200인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고 200인 이상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등 선거에 관한 건 법률로 정한다.
200인 이상이라고 하는 뜻은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걸 뭐 무한대로 해서 뭐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아니 무슨 소리야. 한 10,000명, 20,000명 해서 나도 한 달에 끼자. 그거 아니지요. 전체 인구 규모로 봐가지고 우리나라의 인구 밀집도 지형으로 봐가지고 한 200인 정도가 적합하다.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나누다 보면 이게 들쭉날쭉 할 수 있으니까 자칫 200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하여간 200인 이상으로 맞추는데 어디까지 맞춰야 되느냐. 요거 숫자를 200인에 맞춘다는 뜻입니다. 이 헌법의 뜻은. 제 생각에는 한 210명, 한 220명. 요게 적정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시군구도 있고 이 대도시에는 구청도 있고 이래가 인구가 들쭉날쭉한데 요거를 딱 200인에 딱 맞췄으면 딱 좋은데 요게 어려우니까 제가 9대 국회의원부터 출발했는데 9대 국회의원 정수가 210인인가 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늘 200인 이하였습니다. 재헌국회가 198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이게 문민시대 이래에 이게 부쩍부쩍 늘기 시작했고 지금 300명까지 가버렸습니다. 지금 이 정보화 시대에 우리 5천만 인구의 인구 밀집도나 첫째 인구 밀집도, 그 다음에 SNS가 지금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정보 교류가 원활하다. 그러니까 이 서울 부산을 8시간, 10시간 특급 기차가 다니던 시대가 아니고 2시간 반이다. 서울 광주는 1시간 반 남짓이다. 여수 목포도 2시간 남짓이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SNS가 세계 1등 국가로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 이게 통속적 개념으로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과 전 국민 대표성 두 가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 대표성. 지역에서 뽑히니까 그 지역의 이해관계도 살핀다. 동시에 전국 단위의 국민 대표자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지역 대표성이라는 걸 맞춰봤을 때 숫자를 줄여서 그 지역 선거가 넓어졌다고 해서 30년이나 50년 전에 하고는 지금이 교통, 통신, 정보, 통신화에 비춰봤을 때 이게 지역구를 늘려도 지역구의 면적이나 인구를 늘려도 별 상관이 없다. 그래서 220인 내외에서 정수를 결정하는 것이 이게 현재의 우리의 지형 그리고 우리의 수준에 맞는 숫자다. 뭐 이거를 미국 국회의원 수, 일본 국회의원 수 이렇게 뭐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비해도 현재는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은 상하원 합해가지고 535명인데 인구가 한 3억 3천만쯤 되니까 75만 명당 하나가 되고, 일본은 중차면 합해가 500명인데 인구가 1억 3천쯤 되니까 27만당 하나가 되는 꼴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에 인구 5천만에 300명이니까 16, 7만에 하나인 꼴이니까 뭐 그렇게 비교를 해도 지금은 많은데, 그러나 이게 모든 국가의 전통과 특성이 있는 법이니까 우리는 200명 조금 넘는 선에서 결정해온 것이 우리의 전통이고, 그걸 특별히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더 증가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헌법 취지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200인에 근접한 수준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면 한 220명 수준이 나올 것이다. 이게 적정 수준이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 문제, 이게 항상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제도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에서 이게 이제 추천해갖고 명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투표일날 뭐 그 명단을 보긴 하는데, 이게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순위를 끊습니다. 그럼 헌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41조에 국회의원은 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 그 비례대표라고 해도 그것이 그 비례대표 중에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찍어야 돼요. 안 찍잖아요. 그냥 정당에서 컴컴한 데서 무슨 짓을 했는지, 돈을 받고 줄을 세웠는지, 무슨 다른 이해관계로 줄을 세우는지, 그 당의 충성도라가 줄을 세우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잔뜩 내세워가지고, 그래 이게
정당 득표율로 돼서 이게 비례대표다. 그럼 약 50명인데 비례대표? 이번 21대 국회 우리 경험했지요. 특히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들 가운데 강경파가 많습니다. 윤미향, 그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신대 앵벌이 짓을 해가 횡령했다고 일부 유죄 판결 받았는데 고개 들고 다니고 있어. 김의겸, 그거 뭐 헛소리 계속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최강욱 등등 이 강경파들이 전부 비례대표 출신들이에요. 그 비례대표 노림수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서 지역구 공천 받기 위해서 강경파 노릇을 하는지. 그러니까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 이게 뭐 소리 소문도 없어 뭘 하고 있는지 비례대표란 게. 현행 헌법을 유지한다고 하면 이런 비례대표는 없애야 된다. 이 비례대표 없애고 그냥 지역구 한 20명이 적당한데 그러면 이게 중대 선거구제냐 이거 계속 싸움질 하다가 날새기 때문에 22대 국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시다. 비례대표 없애고 그냥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하되 220명만 뽑아라. 이렇게 결론 내려가지고 이들에게 압박을 한번 가해볼 수밖에 없습니까? 뭐 중대 선거구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자 복잡하게 하는 그거는 다음으로 연구 과제로 넘기고 지금 해온 대로 소선거구제를 하고 220명 수준에서 결정하고 비례대표는 없앤다. 숫자를 220명 줄이면 우리 국민이 감시 대상이 아주 작아지니까 국회의원들로서는 자기들을 감시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조심하게 되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여러 특권도 폐지하고 이런 정도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2 제안도 결국 허공에 흩어질 것 같아요. 이게 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선거일 11달 전인가 아마 시일이 지금 촉박해서 그냥 이대로 유야무야되고 300인 그대로 유지되고 비례대표 그대로 유지되는 이게 또 꼴통 재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렇게 마음먹고 기간이 허용하는 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한번 소리를 질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